이처럼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메타버스를 활용해 충청권 민심 공략에 나선 가운데 저희 노동현 앵커가 TJB 사옥 앞에 서 있는 메타버스에 탑승해서 이 후보와의 대담을 직접 준비하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노 앵커 지금 메타버스 아닌 거죠? 네, 저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전국을 돌며 민심을 듣고 있는 매주 타는 버스, 메타버스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나와 계십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올해로 이제 16년째 기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버스에서 대선 후보를 인터뷰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메타버스 이름부터 좀 이채로운데 이 메타버스 일정 어떻게 지금 어떤 취지로 소화하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매주 타는 경청버스 또는 매주 타는 이제 민생버스 이런 개념인데 요즘 메타버스가 유행이지 않습니까? 이제 가상 증강현실 세계. 그래서 우리가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아주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주로 정치는 이제 서울 중심으로 소위 말하는 중앙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가 사실은 이제 중앙 집중이고 또 중앙 집중의 어두운 면으로 지방 소외 또 그에 따른 지방 소멸 문제로 이제 불균형 발전이 심각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메타버스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순회 중인데 이 메타버스 사상 처음으로 가장 큰 손님이 오신 것 같습니다. 후보님께서 이제 충청권을 찾으실 때마다 내가 이제 충청의 사위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계시고 또 김혜경 여사께서도 충북 충주 출신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 사위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 유권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처가 식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충청 발전에 내가 적임자다. 나 이재명만의 강점은 무엇이다 말씀하신다면. 제가 전에 경선 때도 이 지역 주민분들, 국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실 문제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불균형 발전이 문제고, 이제 불균형 발전이 과거에는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한쪽에 집중해 주는 게 성장 발전에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원과 기회가 남아도는 시대가 됐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한쪽에 집중하는 전략. 그러니까 이게 지역적으로 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대기업 재벌 중심의 경제 정책, 또는 전통적으로 보면 이제 남성 중심의 정책, 또 정규직 중심의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는데 이제 그걸 못 고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쳐내고 사회 전반에 이제 불공정을 완화하고 공정성을 회복하는 게 성장의 길이기도 하고 또 함께 행복하게 사는 길이기도 한데 그 방법은 다들 알고 있죠. 다만 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효과적인 정책일수록 바꿔야 될 정책의 혜택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또 이제 피해를 입는 것이기 때문에 저항이 많고 그 기득권자들의 반발 때문에 사실은 정치에서는 이제 분란이 발생하니까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아이디어가 반짝여서 유능한 게 아니고 뭔가 있는 정책 중에서 효율적인 정책을 과감하게 채택하는 용기 또 그 약속을 지키는 신뢰 또 주어진 권한을 청렴하게 행사해서 실질적 성과를 내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바꾸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저는 사실 이제 실력도 갖추고 있다고 자부하고 또 실제 실적도 냈고 그래서 상당히 준비된 대통령 후보다. 또 지역 균형 발전의 문제나 충북, 충남, 대전, 세종의 이 억울한 소외도 해결할 수 있는 갖가지 정책들을 과감하게 채택하고 또 과감하게 집행하고 또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는 검증된 후보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제 아내도 제 처갓집이기도 한데 사실 제가 이 경북 사람이라 자주 이 충북 지역을 지나다니게 되는데 어쨌든 애정도 좀 많고 그러면서도 특히 이제 충북 지역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방이 점점 나빠지는 게 정말 가슴 아파요.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갈수록 쇠락하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정말 균형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전국민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 얘기 잠깐 해보겠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내심 기대하신 분들도 계신데 이제 사실상 이제 철회를 좀 하신 건데 대신 이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책을 이제 밝히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좀 하실 계획이신지?
사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이제 우리 소상공인과 서민들 또 지방은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또 그 와중에도 이제 디지털 기업들이라든지 이제 기술 수출 대기업들 이런 쪽은 워낙 또 성장의 혜택을 봐서 초과 세수가 무려 막 30조, 50조 이렇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국민들께 다시 되돌려 드리는 게 맞는데 이제 그 방식으로는 저는 가장 피해가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 골목상권을 지원해야 하는데 현금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또 소상공인들이 진짜 바라는 것은 매출이 좀 늘어나서 좀 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차 재난지원금이 이제 소비 쿠폰 형태로 전 국민을 지원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매우 흡족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3차, 4차, 5차 한 3배가량, 40조 가까운 현금을 선별 지원했는데 효과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추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직접 손실 보상도 해드리고 또 매출도 지원해드리고 하면 좋겠는데 그 이중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재정 집행 효율성도 높습니다. 저는 하고 싶었는데 문제는 이제 야당이 또 반대하고 또 정부도 난색을 표하고 회계 절차상에 좀 문제도 있다고 하고 해서 그런 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 만큼 현장이 녹록치가 않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의 지원을 할 거냐를 결정하기 위해서 지원 자체가 늦어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제 주장이 옳지만 자유롭게 좀 양보해서 신속하고 또 과감하게 좀 현장의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지금 이제 영업 정지를 당한 경우에 손실 보상을 하는데 최저 한도가 10만 원이라 너무 작습니다. 이게 뭐 장난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도 있죠. 그래서 그 한도를 좀 올리자. 그리고 지금 보상에서 제외된 쪽이 또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업 시간 제한을 당하지 않았지만 뭐 인원수 제한 이런 거 피해본 좀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쪽의 지원도 늘리고 또 지원 총액도 좀 늘리고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께서 50조 원 내년에 취임하면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지금 내년보다 지금이 더 중요하니까 지금이라도 그 야당의 주장을 좀 받아들여서 좀 대대적으로 지원해서 좀 경기를 좀 회복하고 피해 계층을 최대한 지원하자. 그게 제가 걸림돌이 된다면 제 주장을 접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번에 이제 뭐 집값 문제 한번 얘기해 볼 텐데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서울 수도권 폭등 뭐 이런 얘기만 하시는데 실제로 작년에 제일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이 세종, 대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신다면 이재명은 이렇게 이 집값 문제 해결하겠다 말씀해 주신다면. 문제 속에 답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문제는 과도한 수요. 그러니까 집을 주거용으로 쓰기 위해서가 아니고 돈을 버는 투기 수단으로 집을 사는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이거는 적정한 세제나 금융 제도로 통제할 필요가 있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이제 공급을 충분히 늘려야죠. 시장은 원래 공급과 수요가 만나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니까 그거를 억지스럽게 막 누른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세종 같은 경우는 주변에 개발 택지들이 사실 많기 때문에 이제 저는 공급을 좀 많이 늘리는 게 좋겠다. 그 동시에 투기 수요 또는 공포 수요, 혹시 집을 영원히 못 사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으로 사는 이 수요들을 좀 억제한다기보다는 그런 불안감 갖지 않게 투기 효과가 별로 없도록 이렇게 제도를 만드는 것이 근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건 서울도 마찬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 이제 건립에 민주당이 이제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에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이어서 이제 대통령 집무실까지 세종에 와야 된다 이런 여론이 많은데 대통령이 되신다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지? 저는 이미 이제 그 청와대를 통째로 옮기는 건 뭐 관습헌법 위반이라는 이제 헌법 판결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정면으로 어기는 건 어렵다고 해도 저는 사실 그것도 전 법리에 어긋나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바꿀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행정수도를 완전히 옮기는 법안을 만들어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다시 가면 저는 위헌 판결이 번복될 거라고 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단계에서라도 저는 뭐 제2집무실 정도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제 공약이기도 하고 또 제2의사당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취임식을 이제 주로 서울에서 하는데 제가 도지사 취임식을 도청에서 안 하고 임진각
그 북부 소외된 북부 끝단에서 하려고 하다 그때 태풍 때문에 이렇게 못했는데요. 제게 기회가 오면 대통령 취임식을 그 세종의사당에서 또는 의사당 터에서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우리 충청의 사위가 우리 충청에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그 충청의 사위로서 큰 선물 네, 네. 주시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오늘 이제 메타버스에서 첫 이 방송 출연이신데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TJB는 앞으로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서 다른 대선 후보들도 차례로 초청해서 지역 민심과 충청 현안에 대한 생각을 들어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 캠프 메타버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